자, 이번에는 평면 좌표의 활용 배우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첫 번째로 삼각형의 무게중심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일단 공식은 이렇게 나와요. 자, 어떻게? x좌표끼리 다 더해. 그래서 나누기 3. y좌표끼리 다 더해. 그 다음에 나누기 3을 하면 돼. 자, 이것도 선생님이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증명을 해볼게요. 자, 삼각형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가 A점, 여기가 B점, 여기가 C점이에요. 자, 무게중심이니까 중선의 교점이잖아. 그럼 A에서 이렇게 중선 하나 그을게. 그럼 여기 길이가 같을 거야. 그럼 B와 C의 중점이니까 M이라고 쓸게요. 자, A 좌표를 내가 x1, y1, B 좌표를 x2, y2, C 좌표를 x3, y3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M의 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더해서 나누기 2니까 x2랑 x3이랑 이렇게 더해요. 자, 2분의 y2랑 y3이랑 이렇게 더해. 자, 그러면 무게중심은 여기서 지금 몇 대 몇이야? 2대 1이란 말이야. 2대 1. 그러니까 선분 AM을, 자, 선분 AM을, 자, A에서 2지, 그치?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 바로 무게중심 G가 돼. 그러면 G의 좌표는 2 더하기 1분의 2 더하기 1. 자, 또 2 더하기 1분의 2 더하기 1.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자, A 좌표 x1 뒤에 곱하고요. 그 다음에 M의 x좌표는 2분의 x2 더하기 x3이야. 그러면서 2가 이렇게 약분돼서 사라져. 마찬가지로 여기도 2분의 y2 플러스 y3이 되고요. 여기가 y1이 되잖아요. 또 여기도 2가 약분돼서 사라져. 그러니까 결론이 어떻게 나오는 거야? 3분의 이렇게 나오잖아. 자,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이 나오는 거야.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무게중심, 어떻게? 더해서 나누기 3이야. 쉽게 생각하면 평균인 거야. x좌표의 평균, y좌표의 평균. 자, 공식은 이제 익혀야 되겠지, 이제. 자,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해보래요. 자, 더 어떻게 해요? 더해서, 자, 2 더하기, 마이너스 4 더하기, 또 마이너스 4. 나누기 3을 해. 그치? 자, 이게 x좌표야. 자, 그럼 계산해주면 얼마야?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2네. 그쵸? 자, 그 다음 y좌표는요. 3, 6, 마이너스 6 다 더해야 되죠? 나누기 3을 합니다. 평균이니까. 그쵸? 이렇게 또 없어지고요. 1이네요. 그러면. 그래서 마이너스 2,1이 바로 우리가 구할 무게중심의 좌표가 됩니다. 아유, 너무 쉽네. 더해서 나누기 3이더라. 자, 그럼 19번. 자, 무게중심이 G일 때 구하래요. 자, 그럼 구해보면 되지. 얘는 어떻게 낸 거야? 더해서 나누기 3이라니까. 뭐 더할 게 있니? 여러분들은 나머지 문제는 다 해봐야 되죠? 자, A 더하기 5 더하기 3. 여기도 3분의 6 더하기 B 더하기 7. 이렇게 된다고. 자, 그럼 A 더하기 8은 2, 3은 6이네. 그치? A 더하기 8은 6이니까 A는 얼마? 마이너스 2가 된다. 자, 그리고 3분의 6. B 더하기 6 더하기 7이니까 13. B 더하기 13은 그럼 얼마야? 3, 5, 15네. 그러니까 B는 플러스 2 되겠지. 그치? 그래서 무게중심의 좌표를 이용해서 A와 B 값을 모두 찾았다는 겁니다. 이 정도도 못하면 안 되죠. 그쵸? 자,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 충분히 다 할 수 있죠. 더하기 할 수 있으니까 더해서 나누기 3 할 수 있잖아. 응?
자, 그 다음에 이제 평행사변형 마름모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서는, 자, 여러분들이 2-1을 할 때, 또는 2-2를 할 때도 이 내용은 다 배웠어, 사실은. 자, 평행사변형이 있어. 어차피 마름모도 평행사변형 중에 하나고, 직사각형도 직사각형도 평행사변형 중에 하나고, 정사각형도 마찬가지로 평행사변형 중에 하나인 거잖아. 그죠? 자, 이렇게 이제 평행사변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떤 성질이 있는 거야? 일단 정의가 뭐야? 마주보는 두 대변이 서로 평행해야 돼. 그래서 평행사변형인 거야. 그쵸? 자, 그 다음에 마주보는 변의 길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길이. 그쵸? 요게 정리. 자,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도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자, 복습 한번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었어. 뭐? 대각선을 서로 어떻게? 2등분한다. 2등분한다.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고요.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아요. 2등분해요. 자, 중학교 때는 우리가 중점에 대한 개념을 안 배워요. 응? 하지만 이제 중점에 대한 개념 배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A, B, C라고 하면 AC의 중점과 BD의 중점이 어때? 일치해. 중점이 일치하잖아. 대각선의 중점이 일치해요. 자, 여기 있네요. 두 대각선의 중점의 좌표가 일치합니다.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풀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학생 때는 중점의 좌표를 못 구하기 때문에 평행하다. 자, 기울기가 평행하다. 같다. 라는 걸 이용해서 연립방정식을 풀었단 말이야. 계산도 엄청 길고. 이제는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아, 더해서 나누기 2가 중점의 좌표를 구하는 공식이니까 대각선의 중점의 좌표가 같은 거를 이용해서 구하면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20번을 가지고 해봅시다. 자, 평행사변형 ABCD에 네 꼭지점 ABCD의 좌표가 다음과 같을 때 실수 AB의 값을 한번 구해보라고 했네요. 자,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A, B, C, D. 자, 어떻게? 대각선의 교점이 서로 일치해. 요 길이 요 길이 같고 요 길이 요 길이 같아. 자, 그러니까 AC의 중점. 자, AC의 중점. 이렇게지? 그치? 그러면 더해서 나누기니까 2 더하기 7. 2분의 9. 그 다음에 5 더하기 2니까 7이니까 2분의 7. 얘가 중점을 잡아요. 얘는 뭐랑 같아? BD의 중점과도 같아. 자, 그러니까 A-3 나누기 2, 컴마 B 더하기 4 나누기 2 한 게 어때요? 서로 같더라. 그래서 따라서 A는 9 더하기 3이니까 12가 되고 B는 3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12, 3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아유, 너무 간단하지. 그치? 2번 한 번 더 해보자 이제. 이런 걸 두 번씩이나 하네. 자, 여기도 A, B, C, D. 자, 대각선의 교점이 서로 대각선의 중점이 서로 일치한다. 요 길이 요 길이 같고요. 요 길이 요 길이 같습니다. 즉 AC의 중점이 BD의 중점과 같다는 거예요. 그럼 식을 써보면 2분의 A-3 컴마 2분의 B-1이 자 2하고 5 더하니까 7이야. 2분의 7 또 1하고 마이너스 3 더하니까 마이너스 2야.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1 되지. 약분해서. 자, 그러면 A는 얼마? 10이네. 자, B는 얼마? 마이너스 2에서 1을 더하니까 마이너스 1 되겠지. 그치? 됐죠?
그러면 A 좌표는 얼마예요? 10, 마이너스 1 하고 되는 겁니다. 자, 이제 21번 해볼게요. 자, 21번. 지저분하니까 좀 지우고. 자, 마름모 ABCD에 네 꼭지점의 좌표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마름모래요, 마름모. 마름모도 평행사변인 중에 하나야. 응? 성질이 조금 더 추가됐을 뿐이잖아. 자, 그럼 마름모만 그려볼게요, 이렇게. 마름모만 그려보자. 자,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 자, A, B, C, D. 그리고 대각선을 어떻게? 수직 이등분해, 이번에는. 그죠? 수직 이등분. 자, 어쨌든 간, 중점은 서로 일치해요. 수직 이등분이기 때문에. 그럼 AC의 중점은, AC의 중점은 2분의 A 더하기 7이고요. 2분의 3 더하기 4에서 7 되겠네요. 자, 얘랑 뭐랑 같아요? BD의 중점이 같아요. BD의 중점. 그러면 2분의 B 더하기 3이랑 2분의 8하고 마이너스 1이니까 7이지, 더하면. 그치? 아, 그러면 A 플러스 7이랑 B 플러스 3이 같아야 되잖아, 지금. 그런데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안 나왔어. 그러면 A, B 값을 모두 구하려면 조건이 하나 더 필요하지.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같은 거라도 찾으면 돼. 뭐가 같아? 이 길이 같잖아. A, B의 길이랑 B, C의 길이 같잖아. 그죠? 자, A, B의 길이랑 B, C의 길이 같아요. 그럼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하면 되잖아. 그치? 자, 조금 내려보자. 자, 루트. 자, A, B의 길이는, 자, 3-A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니까 4의 제곱 차이, 마이너스 1 빼기 3을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4. 제곱하니까 4, 16. 자, 얘는 또 루트. 자, BC는요, 7하고 3이니까 4, 차이가 4예요. 4의 제곱. 4하고 마이너스 1이니까 차이가 5입니다. 그러니까 4, 5의 제곱. 자, 양변 제곱해서 루트를 일단 없애고. 자, 전개할 필요 없지? 3-A의 제곱은 4, 4, 16, 16 이렇게 없어지네 또. 25. 자, 그러면 3-A나 A-3이나 어차피 제곱하면 똑같을 거니까 A-3으로 하자. A-3은 플러스 마이너스 5야. 자, 그러니까 A는 3을 더해주면 3 더하기 5에서 8이고 3 빼기 5 하면 마이너스 2잖아. 그치? 아, 선생님 여기 3-에서 A-3이 왜 돼요? 아니야. 자, 얘는 A-3의 제곱으로 써도 어때? 똑같잖아.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부호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계산하기 편하게 하려고 이제 A 앞에 부호를 플러스로 만들어준 거야. 자, 그럼 A가 8이면은 여기가 이제 8이고, 그치? 그러면 이제 B가 얼마? 그러면 B가 자, 여기 8이면은 B는 얼마예요? 12가 되죠, 그쵸? 자,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면 5니까 B는 2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A가 8일 때 B가 12. 그리고 A가 마이너스 2일 때 B가 2야. 자, 그런데 문제에서 A가 지금 음수라는 말이 있어. 그러니까 둘 중에 어디라는 거야, 지금. 둘 중에. 이쪽이란 얘기죠. 마이너스 2,2란 얘기겠죠. 얘는 아니고 조건이 안 맞잖아.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2이고 B는 2이다. 이렇게 해주면 끝나겠지. 그치? 미지수가 하나 더 나온 거야. 당황할 필요가 없어. 조건 하나 더 찾으면 돼. 연립을 하면 되니까. 아시겠죠? 꼭 하나만 생각해가지고 그대로 안 풀리면 또 당황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조건이 하나 더 필요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을 해석해봤더니 식이 이렇게 하나밖에 안 나오더라. 아하, 그러면 문제에서 조건 하나 더 찾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차분하게 같은 걸 찾아보면 돼. 등식이잖아. 같은 게 등식이 돼야 되는 거니까. 자,
이제 됐죠? 자, 이렇게 해서 1단원 모두 마무리해봤습니다. 자, 수고들 했습니다.